여러분, 이런 조선의 사랑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덕이 옥태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다니, 그 결과 옥태영은 구사일생 해버렸죠. 9화 초반에는 송씨 부인 현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싶어 답답했는데 꾹 참고 끝까지 보니 찐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간단하게 옥씨 부인전 9화를 살펴보고 구독 눌러주시면 10화 내용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열이 받죠. 현감 오달성은 외주부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옥태영이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다고 관아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옥태영 다리가 다치게 되죠. 다리가 다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현감이 요구하는 3년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버린 옥태영은 현감의 정체를 파악하고 쏘아붙이지만 현감은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태도를 보이며 옥태영을 궁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옥태영이 관아에 잡혀있는 사이 아주 뻔뻔하게 송씨 부인이 옥태영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참일영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난 것처럼 말이죠. 참일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옥태영의 식솔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송씨 부인의 횡포에 당하고 있고, 송씨 부인은 옥태영의 식솔들은 물론이고 물건들까지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진짜 이때까지 송씨 부인이 막심이를 어떻게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막심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일 믿고 따르던 옥태영은 관아로 끌려갔지, 자기 딸을 보내버린 송씨 부인이 주인이 돼버렸지, 그리고 믿었던 참일영은 원수의 딸이라고 하지. 백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한편 관아에 있는 옥태영은 사람도 못 만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심지어 다친 다리는 점점 곪고 썩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 현감이 원하는 대로 옥에서 큰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일단 살고 보자고요. 현감에게 3년상을 치른다고 하고 옥에서 나와 곧바로 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서방의 관이 아님을 알지만 절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절을 해야 할 때 절대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현감이 강제로 절을 하게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 소리를 치며 등장합니다. 대체 누구한테 절하는 것이오? 성윤겸과 성도겸이 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모두가 놀란 가운데 제일 놀란 듯한 옥태영. 그대로 쓰러지는 옥태영을 성윤겸이 안고 나갑니다. 그리고 막심이와 도끼가 그동안에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끼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성윤겸과 옥태영, 성도겸이 모인 자리에서 성윤겸이 기억소실됐고 성도겸이 우연히 만나 데려왔다고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색한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가 어색한 건지 옥태영도 확실하게 성윤겸이라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씨 가문의 장남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뻔뻔하게 송씨 부인과 현감도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몰래 만나는 장소에서 둘의 대화를 옥태영이 엿듣는데요. 사실 옥태영을 몰아 옥에 가두고 3년상을 치르게 한 것만으로도 현감을 충분히 벌할 수 있지만 그의 든든한 뒷배까지 잡기 위해 옥태영은 일부러 잔치를 벌이고 관찰사와 함께 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성윤겸은 자신이 돌아온 것을 알리고 따뜻한 눈으로 옥태영을 바라보지만 옥태영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성윤겸을 바라보면서 막심이에게 합방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막심이는 아무 의심 없이 신나가지고 둘의 합방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막심이의 합방 강의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좀 알려줄게요. 이 붓은 마님의 입술이요. 이? 봐봐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옥시 부인전의 시청률 지분의 어느 정도를 막심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막심이의 신이 난 모습을 뒤로하고 이 자리는 성윤겸의 낙인을 확인하기 위해 옥태영이 마련한 것인데요. 낙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낙인 너무 어설프지 않나요? 이후 옥태영은 관찰사를 만나 현감과 송씨 부인 뒤에 조정에까지 한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있는 외지부 집무실로 오는데 성윤겸이 도와주고 있죠. 아니, 이 양반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심이는 성윤겸이 머리가 커졌다고 하고 팔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화가루를 가지고 성윤겸을 불러냅니다. 다 들켜버렸습니다. 송화가루도 송화가루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역시 사랑이랑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는 법이구나. 한편 아이를 가진 참일영과 성도겸이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일영이 방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후각이 예민해지잖아요. 특히 입덧이 심한 시기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윤겸, 아니 송서인과 성도겸을 살렸습니다. 성도겸은 송씨 부인의 진짜 정체도 모른 채 장모님 하며 직접 의창현까지 데려다 주는데 송씨 부인이 남자애 좋다면서 형과 함께 먹으라며 약을 건네준 것을 술병에 담아놨죠. 그 술에
냄새를 차미령이 맡은 것입니다. 차미령은 곧바로 술을 받아 주방으로 가서 은수저를 넣어봅니다. 은수저가 검게 변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차미령은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하네요. 한편 만석이가 찾아오고 송서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죠. 그리고 그런 송서인을 옥태영이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이어서 옥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를 불러들인 장면이 나옵니다. 만석이, 송서인, 성도겸, 도끼, 막시미까지 모인 이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꺼내죠. 주변을 정리하는 대로 청소연은 떠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송서인을 지키고자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서인도 자신만 떠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얘기하죠. 그리고 갑자기 관군이 등장하고 차미령이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옥에 갇혀 우는 차미령, 그리고 분노에 찬 듯한 성도겸의 모습도 나오죠. 그런데 깊은 산속으로 보이는 곳에 복면을 쓴 무리가 나타나 돌석이 숨어있는 곳을 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송씨 부인이 나타나는데요.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돌석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열려문과 연관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는 듯한 옥태영과 송서인의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의 옥태영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옥에서 차미령에게 묻죠. 그래서 자네가 어머니를 죽였나?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놀라는 옥태영. 그 누군가는 아무래도 송씨 부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건은 차미령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 송씨 부인을 처리하고 차미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정리해보면 송서인을 걱정하는 옥태영은 청수연을 떠나려 하지만 송서인이 떠나기도 전에 큰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차미령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누군가가 꾸민 함정인 것이죠. 송씨 부인에게 그동안 벌인 일들을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로 처리한 다음 차미령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옥시 부인전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 회차는 회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전과 같은 빠른 전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이다처럼 시원한 장면도 있고 달달한 사랑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위기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밤 10시 반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다음 스토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옥시 부인전은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반에 JTBC에서 본방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